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지 시각 6월 9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공세로 돌아선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의 최소 5개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바흐무트 북쪽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수-25 공격기 및 밀-24 공격 헬기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제-30 기계화 여단과 제-119 영토 방위 여단 병력을 투입해 오리오보 바실리우카와 두보보 바실리우카 일대를 3면 포위 공격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M03 고속도로의 교차 지점을 넘어 크라스나호라 지역까지 깊숙이 치고 들어갔으며 러시아군은 기존의 제-200 차량화 소총 여단 및 제1 교란 정찰 여단, 돈바스 반군 제15 파트나슈카 대대 병력에 더해 제60 차량화 소총 대대, 바스29 네프스키 대대 예비군을 추가 증원시켰습니다. 한편 바흐무트 남쪽의 러시아군은 재편성되지 못한 제106 근위 공수사단 잔존병들 그리고 예비군 위주의 제374 차량화 소총 대대, 부울레다르에서 입은 심각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의 제1307 차량화 소총 연대 정도가 다입니다. 러시아군은 부족한 방어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98 근위 공수사단의 포병 연대와 제5 연합군 예가 제305 포병 여단을 끌어와 바흐무트에 배치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장비는 짧은 사거리의 구형 견인포이거나 트위스포 튜울판 자주 박격포 같은 장비뿐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프리고진의 말대로 길어야 한 달 정도면 러시아가 겨우 손에 넣은 폐허뿐인 바흐무트는 다시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갈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도심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속하는 바흐무트 남부 클리시치우카이며 이곳에서 양측의 접전이 최근 진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3돌격 여단은 마을 북쪽의 삼림지대 거점을 장악 후 러시아군의 보급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제72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4 차량화 소총 여단의 재편성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최근 크게 빠져버리면서 이 지역에 큰 공백이 발생한 상태인데요. 클리시치오카이 북서쪽에 있는 이바니우스케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제5 돌격 여단, 제24 아디르 돌격 대대가 추가 증원된 아담 전술단의 드론 지원을 받으며 진격해 클리시치오카 마을 북쪽에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클리시치오카 남쪽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가해졌는데 제3 돌격 여단과 제80 공중 강습 여단, 영토방위군 제4 루비지 병력들은 단 하루 만에 5km를 넘어 진격해 프리디미우카를 탈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북쪽의 안드리우카 마을에도 공세를 가해 이 지역을 방어하는 러시아군 제57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72 차량화 소총 여단은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클리시치우카 고지대를 우크라이나군이 손에 넣을 경우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바흐무트 도심지 전투에서의 우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6월 8일 이전 우크라이나 남부 자프리자주의 토크마크와 노보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비교적 큰 공세를 가했고 이 과정에서 50대나 되는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를 파괴했다며 러시아군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기는 아직 이른데요. 15대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기갑 장비가 파괴된 것은 사실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노보도네츠크 방면으로 공세를 실시함과 동시에 벨리카 노보실카 방면에 중심을 뚫고 들어가 5km에서 10km 정도 침투했습니다. 이 전투에는 우크라이나군 제23 기계화 여단, 제31 기계화 여단, 제37 해병 여단이 투입되었는데요. 노보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주력 부대와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벨리카 노보실카 방면으로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전력들이 공세를 가했다고 합니다. 약 3일 동안 진행된 이 전투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주변의 넓은 평야 지대에 러시아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돌출부를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고지대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노보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자화자찬 중이지만 벨리카 노보실카에서 최대 10km 이상 우크라이나군이 깊숙이 침투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리아 노보스티에서는 최근 러시아군이 카모프 52 공격 헬기에 대전차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의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근거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영상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 전차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실체를 알고 나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요. 여러 현지 오신트 전문가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차처럼 보이는 저 물체는 알고 보면 농사를 할 때 쓰이는 농기구 컴바인이며 이것이 파괴되는 장면을 잘 보이지 않는 흑백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가 파괴한 전차라고 주장하는 장면의 두 개의 장비들은 자세히 보면 전차나 장갑차가 아닌 일반 농기구의 실루엣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정적인 소식에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고 듣고 싶은 소식만 듣고 있다고 합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크렘린 수뇌부들은 점점 더 푸틴이 듣기 좋아하는 가짜뉴스만 전해주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지 시각 6월 7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의해 헤르손의 노바카호프카 댐 폭파 사건이 사실 러시아 수뇌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공포에 질린 러시아군 제58 연합군 예하 제205 차량화 소총 여단 1대대 지휘관이 벌인 충동적 행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행동 중인 노바카호프카 주민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날 제205 차량화 소총 여단 관계자는 적군의 진격을 막을 수 없을 경우 댐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고 댐을 폭파할 경우 주변의 많은 지역들이 침수될 것이니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날 노바카호프카 댐은 폭파되었고 드네프르 강이 범람하며 헤르손 지역 방어를 맡고 있는 러시아군 제58 연합군과 제49 연합군 지휘부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설치된 콘크리트 필박스 및 참호지대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강을 따라 매설된 지뢰와 철조망 등의 장애물들도 강하구로 모두 쓸려가 버렸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른 후 강의 수위가 낮아져 우크라이나군의 도하작전이 가능했습니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어시설이 강물에 쓸려 내려간 데다 많은 부대들이 바흐무트와 불레다르 등으로 차출되어 병력도 부족한 러시아군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시작하면 장비와 무기를 모두 버리고 철수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의 드론 조종사가 묘기에 가까운 놀라운 조종 실력으로 러시아군의 최신의 야전 방공 시스템 다수를 전멸시켜버렸다는 화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영상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직할 특수부대 SBU가 띄운 소규모 저가형 공격 드론들이 러시아군 야전 방공 시스템들을 발견하고 파괴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날 러시아군은 부크 M1 중거리 방공 시스템 한 대와 토르 M2 야전 방공 시스템 다수, 전차 2대와 장갑차 3대, 2S9 자주포 1문과 전자전 스테이션 한 대 등 다양한 전력을 구성한 채 기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토르 M2 야전 방공 시스템 4대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알아채고 반격했습니다. 두 발의 지대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지만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는 위기의 순간 드론을 살짝 틀어 토르 M2의 미사일 공격을 흘렸는데요. 러시아 측 선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근접 신간을 지녔기에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이 순간 폭발해 파편으로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격추시켰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SBU 대원들은 저가형 공격 드론들만을 활용해 엄청난 고가의 러시아군 방공 장비들을 폭파시켜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곧 시작될 듯한 상황에 이에 맞서 러시아군도 전국의 치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대규모의 T-80 전차들을 꺼내 복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전차들의 상태를 보면 포탑이고 차체고 궤도, 포신할 것 없이 대부분 아주 시뻘겋게 녹슬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 시각 6월 6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T-80 BV 계열 전차들이 러시아 전국의 기갑 차량 저장 시설에서 나와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전차들이 우랄 자곤 바고드 공장에서 제대로 된 복원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에나 생산된 이 전차들은 단종된 지 오래 지나 복원에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한 단계 위 사양인 T-80 BVM으로 개량하기 위한 프랑스 탈레스사의 열상 장비 및 사격 통제 장비 같은 핵심 부품들은 서방 측의 제재로 인해 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프랑스의 T-80 전차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일부를 러시아산 장비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성능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해도 생산에 여전히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 소식통들은 이 다 썩어 빠진 T-80 전차들이 그냥 겉에 녹만 대충 제거한 채 전선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6월 7일 미국의 M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모스크바 내에서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정부 소유의 건물들이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간부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MBC 보도는 한 미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소식을 전했으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 내에서 이뤄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공격하고 있는 모스크바 내의 건물들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러시아 정부 소유의 건물들이며 그중 한 개 동의 경우 러시아 해외 정보기관인 대외정보국 SVR 관계자들의 거주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 측은 이 건물들 인근에 판칠 S1을 비롯한 야전 방공 체계를 긴급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구소련 시절 운영되었던 KGB 제1총국의 후신으로 현재 러시아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SVR은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 공작 활동을 벌이거나 특수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비밀 임무를 수행해왔던 조직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SVR에 대한 드론 공격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곧 모스크바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가 나올 듯합니다. 현지 시각 6월 8일 아직 우크라이나는 대공세를 전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공세가 시작되었다는 기준은 20개에서 35개 여단에 달하는 엄청난 예비대들이 움직이거나 공격에 앞서 대규모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이 이뤄지는 것으로 삼아야 할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각 전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여러 국지적인 반격은 러시아군 방어선의 약점이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간단한 위력 정찰이나 소규모 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 친러 오신트 정보통이나 밀리터리 블로거들은 사실상 이미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시작했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까지 나서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었다고 주장하며 크렘린에게 당장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자신에게 20만 명의 추가 병력을 지원해달라 요청했는데요. 현재 2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역의 병력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를 막을 수 없다며 최소 3개월 이상 적절한 군사 훈련을 받은 병력을 지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직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는 시작되지 않았기에 이 같은 정보는 걸러 들어야 할 텐데요. 프리고진과 푸틴은 서로 극심하게 대립 중이지만 공공의 적에 맞서 의기투합해 결국 국가 총동원령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